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옆집 멘토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첫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주된 내용은 월급쟁이 옆집 멘토는 왜 이런 방송을 하게 되었고 어떤 이야기를 주로 다룰지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분하고 나눌 수 있는 첫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의 컨텐츠들은 은퇴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부분입니다. 사실 기존에 은퇴라는 부분이 막연하게 저하고는 좀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을 했지만 최근 1, 2년간 생각해 보니까 의외로 많이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를 목표로 잡고 했을 때 은퇴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지금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최근 1, 2년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좀 발견했고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공유를 해보면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10년 안에 은퇴를 하려면 얼마나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더니 많은 책들을 보고 스스로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국 월급 외에 자산을 키우고 배당을 키우고 연금을 준비해놔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또 재테크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있으면 충분할까에 대한 좀 고민을 해봤을 때 일단 목표는 좀 크게 잡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좀 잡아봤습니다. 은퇴를 위한 나의 목표는 얼마가 적당할까? 향후 10년 동안 저희 목표는 10, 10, 10입니다. 세 번의 10억인데요. 첫 번째 10은 부동산 순자산. 부동산을 흔히 순수한 집값의 자산이 아니라 집을 매도했을 때 세금을 제외하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순자산을 1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은퇴 이후에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연금일 텐데요. 이 연금을 얼마나 만들 것이냐 해서 연금도 10억을 목표로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좀 많은 이제 포션을 차지하고 제가 관심을 갖고 볼 부분이 이제 금융자산 부분인데요. 금융자산도 10억을 목표로 삼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총 30억. 이 30억이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하지만 또 가능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된 내용들은 연금 자산과 금융 자산 10억, 10억을 어떤 챌린지 재테크를 통해서 이루어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어, 이 부분은 이제 저의 과거입니다. 옆집 멘토는 도대체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았길래 저렇게 10억, 10억, 10억이라는 것들을 지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굉장히 부끄럽게도 저는 금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무시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이 금융이라는 부분에 관심을 가졌던 것들은 2023년에서 5년 사이에 좀 변화가 좀 있었고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첫 사회 직장인으로서 취업을 했던 2004년쯤부터 시작해서 20년이나 시간 동안에는 거의 대출을 갖게 바빴습니다. 어, 전세 자금을 대출했고요. 또 그렇게 해서 또 다른 곳으로 또 좀 더 옮기면서 전세 자금을 더 크게 했고, 그리고 또 운이 좋게도 청약에 당첨돼서 이제 또 대출을 또 상환을 계속하는 삶이 됐겠죠. 그렇게 사실 대출에 허덕이면서 금융이라는 부분에 과연 내가 관심을 갈 수 있을까? 주식은 그리고 더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어떤 투자 종목으로 다가왔었거든요. 그러다가 2023년에 연금이라는 부분을 좀 발을 디디고 본격적으로는 2025년도부터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외에도 금융이라는 특히 연금이라는 부분을 같이 준비를 하면 그렇게 은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2025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동안 좀 어,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냥 10년 재테크 챌린지라고 좀 했는데요. 어떤 챌린지들을 담았는지 이제 한번 좀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10년 동안 어떤 챌린지를 할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챌린지가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하지만 이 챌린지를 일단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주된 챌린지는 기간을 좀 가졌습니다. 매일 하는 챌린지, 그다음 매주 하는 챌린지, 매월 하는 챌린지, 매년 하는 챌린지인데요. 각각의 챌린지 기간마다 여러 식의 좀 서로 다른 성격의 재테크들을 좀 수단을 좀 고민해봤고 그것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주식 소수점 투자, 그다음에 채권 투자, 미국 주식, 한국 주식, ISE 채우기, 그리고 배당주 모으기, 금 모으기, 개인 투자인 국채 모으기, 그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IRP, 연금저축 펀드 등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일단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10년을 제가 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채워보고 싶고요. 채웠을 때 어떤 변화가 나는지를 좀 기록을 해보고 싶습니다. 채테크 챌린지의 개수는 현재 제가 기록해서 공유를 할 것들은 한 12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매주, 매월, 매년 그렇게 10년을 채워볼 거고요. 매일 진행하고 있는 저의 챌린지들은 이제 비트코인 적립하는 부분, 그다음에 소수점 미국 주식 투자, 그다음에 좀 더 코어로 제가 가지고 있는 미국 개별주, ETF, 배당주,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보면 또 각각의 주식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좀 새롭게 금과 개인 투자인 국채라는 부분도 제 관심사를 좀 넓혔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조금은 다른 자산들을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게 제 챌린지의 좀 공통적인 교집합입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이라는 부분을 어쳤을 때 저의 이 부족한 금융 지식 부분과 부족한 재테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이 시간이라는 것들이 꾸준함이 극복할 수 있을까 부분이 사실 제가 보고 싶은 10년 후의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각각에 대한 챌린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후에 이제 영상들을 또 한번 만들어 보면서 하나씩 짚어볼 계획이고요. 오늘은 좀 대략적인 골격 위주로 좀 한번 정리를 해서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챌린지를 한다는데 계좌가 왜 이렇게 많아? 라고 사실 궁금해 하실 거예요. 계좌가 사실 많습니다. 12개가 넘는 계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나름의 그 계좌에 운영하면서 또 즐거움도 굉장히 있습니다. 이 계좌는 좀 각각의 좀 목적이 있는데요. 우선은 가장 크게는 첫 번째는 절세 계좌를 먼저 좀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총 5개 절세 계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절세 계좌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제 연금저축펀드, ISA, 그 다음에 IRP 계좌를 다 채웠습니다. 다 채운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일반 증권 계좌를 좀 채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증권 계좌의 목적은 아무래도 이제 적립식과 그 다음에 미국 별도 이제 직투를 위한 계좌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된 사항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회색으로 된 세 가지의 별도 계좌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업비트에서 하고 있는 비트코인 모으기, 그다음에 NH증권에서 하고 있는 금 모으기, 그다음에 미래에셋증권에서 하고 있는 개인 투자의 국채 이렇게 계좌는 또 특수한 이 계좌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별도 계좌가 있어서 지금 이제 확인되는 것만 여기 여러분께 공유하는 것만 12개의 계좌가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챌린지 계좌입니다. 각 재테크 챌린지별로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이제 많이 비슷한데요. 절세 계좌로 운영하고 있는 계좌들이 ISA와 그다음에 배당주, 그다음에 연금, 그다음에 IRP 이런 쪽을 이제 절세 계좌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계좌에서는 소수점 적립, 그다음에 미국 주식, 그다음에 국내 주식 이런 매주 ETF 모으기, 그다음에 주식 모으기 이런 서비스들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증권 계좌에서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제 10년의 챌린지가 이제 어떻게 변해가는지 부분이 이제 여러분께 향후에 좀 더 업데이트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될 건데요. 계좌별로 사실 목적들이 좀 있어요.
왜 이 계좌가 나오겠느냐? 처음부터 이렇게 12개를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연금, 그다음에 연금 목적으로 한 계좌들을 먼저 개설을 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900만 원의 그 연말정산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절세 계좌를 먼저 좀 채웠었습니다. 그래서 절세 계좌를 만들어서 주식을 운영해 보고 채권을 운영해 보다 보니 뭔가 어, 퇴직연금도 기존에 DB형이 아닌 내가 직접 운영해서 퇴직금을 좀 불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DB형이 아닌 DC형을 좀 전환을 했었고요. 그렇게 연금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다 보니까 왠지 미국 주식 직투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미국 주식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 라고 예전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사실 각각의 증권사에서 미국 주식 적립이나 매수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굳이 밤에 늦지 않고 낮에라도 어떤 설정을 통해서 저녁에 아니면 정기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달러 자산 측면에서 원화 자산이 아닌 달러 자산을 모으는 미국 주식 투자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더 간이 부었다고 해야 되나? 용기가 생겼다고 그래야 되나?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코인은 무조건 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거부감을 가졌는데 일정 부분의 소량에 대한 내 자산의 소량의 부분은 좀 코인 쪽에도 뭔가 담아놔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 관련돼서 이제 비트코인을 좀 담아가고 있고요. 어, 앞에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결국 10년이란 뒤에 은퇴를 했을 때 나에게 더 필요한 게 뭘까? 자산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휴직을 좀 하다 보니 느끼는 생각은 당장 매월의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년이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그 10년 뒤에 내가 그래 이제 은퇴해야지 라고 했을 때 매달 나에게 일정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을 현금 흐름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관점에서는 결국 배당주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의 배당주를 모아갈 수 있는 현금 흐름 관점의 배당주 모기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이런 활동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그럼 추가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지?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 ISA를 통한 절세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국내 주식은 사실 비과세입니다. 양도세가 비과세이다 보니까 이거를 또 굳이 이런 절세 계좌가 아니라 일반 계좌에서 빼내서 하면 절세 계좌의 남은 한도를 다른 걸로 채울 수도 있고 또 일반 계좌에서는 내가 국내 주식을 운영하면서 양도세를 비과세를 받음으로써 여러 가지로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절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계좌들을 더 추가로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절세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분리과세라는 부분과 이제 비과세라는 부분에 대한 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KRX 금 같은 경우에는 금 ETF 외에도 직접 금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NH증권에서 매달 최소 1g 이상 1g부터 시작인데요. 1g 이상에 대한 금을 모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 매도 시에 이제 과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은 것만큼 필요시에 이걸 매도했을 때 비과세로서 그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장점을 보였고 또 하나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 개인 투자형 국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이제 국내 국채인데 이 부분들이 매달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제 발행을 하고요.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에 대한 발행을 하고 그것들을 그 해당 기간의 만기가 됐을 때 복리형으로 이자를 지급을 해주면서 분리과세 혜택을 줍니다. 또 이 부분도 앞서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형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주식형과 상관성이 좀 적은 자산, 금, 채권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분산 투자 관점에서도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이 부분들을 좀 진행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실 짜투리 금액들이 좀
있는데 이 사투리 금액도 더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소수점 투자, 정식 투자로 어 이제 좀 변동성이 높은 주식들, 변동성이 높은 개별주들을 좀 모아가는 좀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꽤 많은 계좌가 생겼고 꽤 많은 어떤 챌린지가 나왔습니다. 어, 나름 재밌더라고요.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지켜보면서 하나씩 더 배울 수 있게 됐고, 좀 너무 중복도는 피하면서 각각의 서로의 자산들이 나중에 상호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면서 이 챌린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보면, 은퇴를 위해서 저는 세 가지의 어떤 챌린지 큰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을 키우는 챌린지고요. 두 번째는 배당을 키우는 챌린지, 세 번째는 연금을 키우는 챌린지입니다. 결국 이 자산을 키우면 제가 조기 은퇴를 하는데 지금 10년이나 잡았지만 생각보다 이 자산이 빨리 커지게 되면 좀 더 조기 은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조기 은퇴를 가능하기 위한 자산 키우기로 저는 미국 주식, 국내 주식, 비트코인, 그다음에 금, 그다음에 개인 투자용 국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복리의 전략인데요. 이 복리의 전략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키우기 부분은 앞서 제가 이제 휴직을 해보면서 느낀 게 수입이 이제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급이 이제 멈추는 경우에 그때 아무리 내가 자산이 많더라 하더라도 매월에 현금 흐름이 없으면 그 생활도 굉장히 불안하고 고달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배당을 키우는 거에 있어서 배당주를 많이 모아가고 있습니다. 해외 배당주, 국내 배당주, 커버드 콜. 근데 배당주만 모았을 때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재미가 없다. 그런 분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바벨 전략이라고 저도 이제 여기 적었지만 이 배당주에 모으는 계좌 한 편에는 어떤 성장주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성장주가 어느 정도 크면 그걸 이제 배당주로 덜어서 배당주를 좀 더 키울 수 있고 배당주만을 모았을 때 좀 지루함들을 같이 좀 믹스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챌린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금 기획인데요. 연금은 은퇴 이후에 사실 연금 소득 확보 측면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퇴직연금 DC형, 그다음에 개인연금, 그다음에 IRP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사실 연금은 어느 정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세팅을 했고 이 포트폴리오 자체도 너무 공격적이지 않고 자산 배분을 좀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주식과 채권과 금과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지역적인 분산도 있고 또 그 안에서 나름의 10에서 20%의 성장주, 성장 테마들을 좀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이제 리밸런싱을 해 가면서 너무 큰 소득보다도 잃지 않는 연금을 만드는 방법을 이제 연금 키우기 챌린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이 챌린지가 어, 앞서 보여드렸던 12가지가 이제 매치가 돼서 저의 10년 안의 은퇴를 목표로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떤가 잠깐 공유를 드리면 어, 이제 제가 사실 계좌를 만든 게 가장 좀 오래됐던 게 개인연금이었습니다. 불과 이제 3년 전인데요. 23년도에 만들었고 그 이후로 사실 굉장히 관심을 두지 못하다가 작년부터 25년부터 이런 관심들을 두기 시작했고 10년이라는 은퇴 챌린지의 목표를 정하고 어, 만들었던 어떤 챌린지와 계좌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 계좌들이 만들어진 지는 1년 정도 이내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수익률들을 보다 보면 이제 천차만별이기도 해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근데 어떤 제가 여기서는 이제 표현 자체를 수익률을 하긴 했지만 주된 목적은 개수입니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크게 볼륨을 키워서 모아갈 거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10년 뒤에 이제 얼마나 지금 제가 투입한 원금 대비 커져 있을 거냐. 그 부분이 저의 챌린지의 이제 목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금액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어, 지금 연금이 그래도 가장 좀 포션이 큽니다. 왜냐하면 연금은 이미 퇴직연금을 회사를 통해서
DBSC로 이전을 하면서 많이 받아서 볼륨 자체가 보시듯이 퇴직연금이 가장 많고요. 개인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다음 비중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한 30% 정도 지금 목표를 달성 중이고요. 앞으로도 갈 길 먼데 결국 자산 배분을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꾸준한 리밸런싱을 하면 그래도 10년 안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연금 부분은 조금은 어, 그린라이트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이제 금융자산 10억 챌린지가 사실은 저에게는 가장 챌린지업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10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은 어, 이제 작죠. 이제 1억도 아직 되지 않는 현행 수준인데 주된 이제 포션은 미국 주식이 좀 가장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이 가장 메인이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목표하는 게 이제 배당주인데 미국과 한국이 이제 배당주를 좀 담아갈 생각이고 한국 주식과 비트코인, 개인 투자형 국채를 이제 요 정도의 비율로 계속 모아가서 이걸 통해서 금융자산 10억 챌린지를 좀 이뤄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좀 첫 녹화기도 하고 아마 설명이 잘 전달됐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내용들을 좀 담아봤고요. 10년 동안에 꾸준하게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좀 이런 금융 챌린지를 해보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제가 성장해 가고 모아가는지 부분에 있어서 공유가 되드리는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